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설범윤 과장입니다. 한국은행은 8월에 이어 지난 11월 25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향후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조사국 이규환 과장님을 모시고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사국 조사총괄팀 이규환 과장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앞으로 코로나19 전개 상황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백신 접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경제활동 제한은 점차 완화되겠습니다만 그 속도는 국가별로 다를 것으로 보았습니다. 먼저 선진국은 백신 접종률이 높다 보니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는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신흥국들은 아직 상대적으로 백신 접종률이 낮다 보니 내년이 되어야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었는데요. 이러한 완화 기조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이번 전망에서 전제하였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방역 정책이 변화하면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고 있는 상황이죠. 다시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제한 완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거죠? 일시적으로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백신의 중증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고 또 감염병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대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활동 제한이 장기적으로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역 강도의 점진적 완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와 내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과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4.0% 그리고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 8월의 성장률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요, 하반기 들어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또 차량용 반도체 부족 같은 글로벌 공급 차질의 영향도 분명 있었지만 수출과 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한 데다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에 대한 경제 주체들의 학습 효과와 방역 정책의 전환에 힘입어 소비 개선세가 예상보다 컸거든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전체적인 성장률 전망치를 유지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수출과 투자가 올해에 이어서 양호한 흐름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민간 소비도 방역 정책 완화 기조로 회복세가 강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3%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 전망 내용을 지출 부문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조금 부탁드릴게요. 먼저 민간 소비를 보시겠습니다. 3, 4분기 중에는 감염병 재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서 개선세가 주춤했습니다만 최근 들어 회복 흐름을 되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백신 접종 확대, 방역 정책 전환에 힘입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 소비 부분별로는요, 그간 부진했던 음식업, 숙박업 같은 대면 서비스 소비가 앞으로 빠르게 반등하면서 민간 소비의 회복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의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지원도 소비 회복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의 설비 투자를 보시겠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올해 내내 높은 수준을 이어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가 회복되고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T 부문의 경우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IT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기차, 배터리 같은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설 투자와 상품 수출에 대한 전망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건설 투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글로벌 공급 차질로 인해서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폭염과 강수 일수도 늘어나면서 공사에 차질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다소 부진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부문별로 보시면요. 먼저 아파트 같은 주거용 건물 건설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선행 지표인 주택 수주가 높은 수준이고 신규 착공 면적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공사 물량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나 공장 같은 비주거용 건물 건설은 방역 정책이 전환되면서 사무실이나 점포 같은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토목건설 투자는 올해는 다소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정부의 SOC 예산이 확대될 예정이기 때문에 2022년에는 증가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 수출의 경우에는 올해 크게 증가하면서 호조를 보였는데요.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 회복과 견조한 IT 제품 수요에 힘입어서 양호한 증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죠. 반도체가 내년에도 꾸준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리고 추세적으로 디지털 전환의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와 석유 제품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 차질이 점차 완화되고 국가 간의 사람들의 이동도 확대되면서 수출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에 성장률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더 낮아지게 만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성장 경로에 있어서 이러한 상하방 리스크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소비, 투자, 수출별로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가속화되거나 신흥국에서 백신 접종이 빠르게 확대될 경우, 그리고 글로벌 공급 차질이 예상보다 더 일찍 해소될 경우 성장률이 저희의 전망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반대로 겨울철 감염병 확산세가 지금보다 더 심각해진다거나 글로벌 공급 차질이 더 장기화된다거나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경제활동 재개 속도와 글로벌 공급 차질의 해소 시점이 앞으로 경제 성장 경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이어서 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전망하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8월에 전망하신 수준과 차이가 있나요? 이번 11월에 전망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인데요. 8월 전망치인 2.1%에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물가에서 식료품과 에너지가 제외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지난 8월에 전망한 1.2% 수준에 부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에 전망한 수준보다 올렸거든요. 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요 측면의 물가 상승 압력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크게 확대된 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두바이유 기준으로 9월까지만 하더라도 $70 초반이었던 유가가 10월 들어 $80 수준까지 거의 10% 이상 급등했으니까요. 여기에 더해 하반기 들어 조미료 가격이 오르고 우유 가격도 인상되는 등 전반적인 가공식품 가격의 오름세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물가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국제 유가나 농축산물 같은 공급 측 요인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올해보다는 낮은 2.0%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면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경제활동 재개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공급 병목의 영향이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올해보다는 높은 1.8%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에 대한 전망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의 경우 앞선 성장률 전망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방역 정책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되고 또 경기가 회복하면서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부문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IT 부문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취업자 수가 소폭 감소하겠습니다만 건설업은 정부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힘입어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대면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수가 올해에는 35만 명, 내년에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에 여전히 여러 가지 우려할 점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경제 전망 내용처럼 경기 회복세가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와 바람을 담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2021년 11월 경제 전망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경제 전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보도자료, 경제 전망 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